왜 대한민국이 허경영 신드롬에 출렁거릴까? 왜 그럴까? 지난번 영상에서 허경영 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보았다. 나는 허경영 지지자도 아니다. 그가 말하는 백궁에서 온 신인이거나 구세주라고도 믿지 않는다. 1950년 1월 1일 태어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도 분명 생물학적으로 나날이 늙어가고 있으며 노인이 되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나는 그가 말하는 말을 모두 틀리다고 보지도 않는다. 그가 이미 수년 전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서 내세운 공약들,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상당 부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반인들보다 선견 지명의 힘이 큰 사람이다. 상당히 박식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자신감과 능력도 있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상실감을 자신이 내세운 33가지 공약으로 회유하고 희망감을 갖게 하는 탁월한 말솜씨를 가진 달변가이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의 팽창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주식공학으로 대한민국을 바꾸어 남는 금액으로 일평생 주식 배당금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공약한다. 완전 봉이 김순달 같은 허풍쟁이 같다. 그러나 그의 주장도 정치인들이 잘 새겨들으면 합리적으로 개선할 지혜를 얻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의 유튜브 영상을 들어보면 자화자찬투성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보석 같은 내용도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냉철한 이성과 분명한 가치관으로 그의 말을 새겨듣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그에 대한 PD수첩의 방송 이야기나 그에게 한때 동거녀였다는 이혼녀의 이야기를 유튜브로 시청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의 주장이 비현실적이고 백궁 관련 주장 역시 그 누구도 검증하지 못할 일이기에 사기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과 달리 저 어마어마한 거리에 떨어지는 백궁에서 순식간에 이동해서 지구별에 도착한 자신만이 진정한 대통령, 통일 대통령, 그리고 세계 통일 초대 종신 황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자칫 생각이 짧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현존신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광신도가 되게 할 부정적인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짚어본 것처럼 그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당 부분 맞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 2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허경영의 강연장에 참가비를 내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가 희대의 사기꾼인지 아니면 집단 체면에 강한 능력자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는 심리 상담사인지 흑수저 국민들이 원하는 서민들의 정책을 잘 제시하는 공약가인지 탁월한 정치 감각을 가진 정치인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허경영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의 지지자들은 광신도처럼 허경영에게 열광하는가? 오늘은 허경영 씨의 남다른 시대 감각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물론 나는 허경영 지지자가 아님을 미리 또 밝힌다. 첫째, 그는 탁월한 노이즈 마케터인가?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설득의 기술이다. 설득을 잘하는 사람은 유능한 정치인이나 사업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방법 중에 노이즈 마케팅이 있다. 노이즈 마케팅이란 고의적으로 각종 이슈를 요란스럽게 화제하면서 대중 이목을 잡아 끄는 방법이다. 노이즈 마케팅은 영화 산업이나 연예인들, 부동산이나 정권가 등에서 자주 활용한다. 즉, 거짓말을 확산시켜 자신이 원하는 홍보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마케팅 관점에서 본다면 허경영 씨는 노이즈 마케팅의 프로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공중부양을 한다든가, 자신의 손이 황금색으로 빛난다든가, 자신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론이고 무슨 질병이든 고칠 수 있다든가, 자신은 한 푼의 재산도 필요 없다든가, 자신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늦게 늙는다는 등의 과장된 말이나 행동을 표현하여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는 천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기이한 행동을 한다는 그의 주장과 태도는 결과적으로 군중들의 유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확실히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르다는 차별화 전략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잡아 끌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그는 유능한 커뮤니케이터인가? 소통은 군중을 모으는 힘이 된다. 군중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조직을 만들고 자신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재물 축적만 아니라 권력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허경영 씨는 그의 목적이 어떻든 혹시라도 사악한 목적이 있든 간에 어찌되었든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아주 소통을 잘하는 능력자임은 분명하다. 그가 유능한 커뮤니케이터라는 것은 그를 따르고 연호하는 지지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의 소통 방법은 어떤 것인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존 정치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상당히 권위적이었다.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데 벽이 높았다. 그러나 허경영 씨는 자신이 직접 고급 세단을 몰면서 창문을 열고 지지자들에게 환호한다. 심지어 허경영 씨의 지지자들은 허경영 씨와 사진을 찍는 것만 아니라 그와 포옹도 쉽게 하는데 감격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다. 스타 연예인 같은 인기를 갖고 있는 허경영의 장점은 대중적 이미지를 잘 만들어 간다는 점이다. 게다가 70세임에도 불구하고 SNS 활용 능력이 탁월하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발로 뛰는 시대가 아니라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철학과 활동 상황 등을 꾸준히 알리는 것이 수천 배 더 큰 효과를 내는 인터넷 시대이다. 특히 인터넷 인구가 3천만 명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에서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 허경영 씨의 발빠른 활동은 열심히 있고 마케팅 효과도 확실하다. 허경영 씨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처럼 미니 홈페이지를 만들어 젊은 층과도 교감을 나눈다. 그뿐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중장년 노년층에서도 과거 자신이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비서관이었다는 것 등을 부각시키며 꾸준히 관심을 얻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대통령 선거의 표심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셋째, 그는 서민들의 코미디언인가?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정치 현실, 경제 현실 등에서 모두 F학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부 공장 가동도 이미 멈추어지고 있다. 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우울감은 짙어가고 있다. 이렇게 사회가 침체되고 힘이 들고 골치가 아파올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웃겨줄 대상을 찾게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무거운 가슴에 쉽게 등장할 수 있는 정치인은 안타깝게도 없다. 예전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정치 코미디라고 비웃기도 했지만 2020년 대한민국 현실은 국민들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정치인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은 자신을 웃겨줄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허경영 씨 관련 유튜브 영상 댓글들을 보면 그에 대한 반대론자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코미디로 그의 주장을 즐겁게 봐주는 시청자들도 또한 적지 않다. 그것은 서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코미디언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논하고 대선에 2번이나 뛰어들었던 허경영.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적시 300명 국회의원을 체포하여 정신교육대로 보내고 재헌의회를 만들어 100명의 의원으로 헌법을 수정하고 모든 국민들의 주머니에 월급을 넣어주는 사회주의 체제 같은 국가를 만들겠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은 초헌법적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의 생각은 2020년대 시대정신과는 역행하는 과히 독재국가를 연상케 한다. 그리고 허경영의 33가지 대선 공약에 가까운 주장들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당장 실현이 불가능한 것들이 상당수이다. 물론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한 허점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있으니까 허경영 씨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허경영 씨가 2022년도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되든 통일 대통령이 되든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다. 단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일을 걱정하는 서민들의 주머니에 월급을 팍팍 넣어주는 그런 대통령이 진짜 있으면 좋겠다. 20대 대선에서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나 허풍쟁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성심을 다해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정치권의 분열로 양분화된 국민을 하나로 기분 좋게 화합시켜 나갈 그런 위대하고 유능한 정치인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2022년을 향해 국민 모두 한 마음으로 파이팅!